수풍정입니다. 오늘은 가수 조영남 씨의 사주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 명식을 한번 풀어볼 생각인데, 가급적이면은 제가 젊은 사람들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터넷에 프로필에 보면은 대다수가 양력으로 표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윤석열 총장은 음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지금 정치인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좀 싫었고, 왜냐하면은 프로필하고 생년을 만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제대로 한번 풀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제도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생가에. 혹시 생가 주변에 옛날부터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그 생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실패했습니다. 제가 탐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 풀었습니다. 그게 그 프로필에 나오는 양력대로 하면은 다소 엄마라서가 납니다. 사주 이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쉽지만은 제가 포기를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수 조영남 씨를 프로필에서 특히 이제 제가 위키백과를 찾아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선정을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출생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1.4 때 피난 내려와 이랬죠. 그래서 그 당시로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에 대해서 더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력이 맞지 않겠나, 이분의 프로필에 있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생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역시 이것도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제가 붙입니다. 근데 그 생일이 양력이 맞다면은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맞아떨어질 것 같고요. 제가 미리 한번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태어난 날이 이번한 연월 1에서 수의 날입니다. 수의 날이고 양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수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수는 호수나 강, 사람을 치면 노년기의 남자, 할아버지죠. 여기에 비유를 합니다. 이게 닮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호수니까 뭐야? 호수는 상당히 이제 수평을 이루죠. 잔잔하지 않습니까? 균형감이 있다. 그 다음에 후수는 또 차분하니까 상당히 이성적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강을 닮았습니다. 강을 닮아서 목표 성향도 있고, 또 물은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포용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지혜 같은 지혜로운 지자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책이.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할아버지 그냥 강을 닮아서 한 방향으로 몰려갑니다. 부드럽지만은 그걸 우리는 일방통행이라고 합니다. 일방통행적 사고를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분의 생각할 때. 그럼 시는 제가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정했느냐, 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를 선정할 때 제가 다른 데가 유튜브를 동영상 찍을 때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묻습니다. 철학원에 가면은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나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나.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면은 양시,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면은 유시. 유시 그러니까 음시죠. 그 죄를 이제 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가보니까 제가 양씨입니다. 저는 신씨인데요. 맞아 들으시죠? 아버지 분 들어가셨으니까. 아, 처음에는 맞는 모여이다 생각하고 명리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 시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덤벙거리 됩니다. 근데 요즘 태어난 사람들은 시를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4인, 그렇게 애를 3명, 4명 낳는 집을 제가 추적해가지고 시를 조사하니까 똑같은 형제 같으면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든 나중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든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떤 애는 양식, 어떤 애는 음시더라고요. 시가. 그러면은 뭐예요? 시를 가지고 부선망, 모순망 가지고 시를 찾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제가 찾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을 어떻게 자느냐, 잠을 빙빙 돌면서 자느냐, 반듯하게 자느냐, 웅크리고 자느냐. 그러면 이 정남 시인은 웅크리고 잔다고 제가 고지를 잡은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인들은 상당히 이제 매스컴에 나오면은 절제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실제로. 성격 분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 많이 노출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쩐지 그 태에서 제가 이 시를 작업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이분은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자유분방하고 여러 가지 맛이 많고 여러 분야에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게 목이 식상인데요. 이게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연월까지는. 그러면은 시에서 분명히 다시 목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할 때 이 을목은 좀 신중합니다. 신중한데 이 간목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거침없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숨기고 이런 게 잘 없죠.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천간에 한 번밖에 없고요. 지지에는 인시에 들어갑니다. 그지? 인시.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아는데. 그러면 이제 인시인지 이제, 이게 진시인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살아온 과정도. 제가 이분의 살아온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고 사전에 봤는데, 그게 이제 이분이 직접 쓴 건 아니고 옆에서 쓴 거니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양대학 음대 다니다가 또 자퇴했고요. 서울대 음대를 다니다가 자퇴했는데, 한양대 음대 다닐 때는 여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음대를 그만두게 된 동기는 가정이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마 미팔군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저도 이제 이 노래를 좋아하죠. 딜라일라. 그러니까 이 개런티가 너무 좋으니까, 돈 버는 재미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엉뚱함이라고 보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4차원. 그런 것을 우리 이제 명리에서 전문 용어로 이 선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을 명시를 분석할 때도 이 선전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몰랐는데, 이 명식을 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분은 연월 1에서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선전을 만들어 넣은 거죠. 반대죠. 그러면은, 이 선전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진사오. 여기가 임계갑. 이 사이에, 두 개 사이에 글자 한자 끼죠. 그 다음에 방향이 뭐냐면은, 여기는 진사오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임계갑 이렇게 흘러가죠. 방향이 반대죠. 이걸 선전이라고 해요. 그래, 굴전자, 돌전자입니다. 굴러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역발상을 하고요. 진짜 엉뚱한 생각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저도 제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보면은.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잡은 겁니다.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이분의 그 살아왔는 내용들을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여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요 투자가 우리가 심리 분석할 때 재라고 합니다. 재성. 요거는 편재고 요거는 정재거든요. 요거 두 개를 같이 있는 사람은 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같이 있는 사람은 재무 관리를 잘해요. 뭐냐면은 어떤 때는 상당히 뭐냐면은 좀 스케일이 크고 어떤 때는 꼼꼼한 걸 갖다 재무 관리라고 해요. 돈을 써야 될 장소인지 안 써야 될 장소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재무 관리라고 보고요. 이분은 이게 강하다 보니까 제가 소유욕 그 다음에 성취욕이 대단히 강하다. 그 소유욕도 대단히 강하지만은 이게 머리니까 성취욕이 상당히 커요. 목표 생각이 커요. 이번에 이제 뭔가를 자기가 동기부여, 행동의 동기부여가 되려면은 뭔가 목표가 있을 때만 움직여요. 그런 생각을 가지죠. 또 남자 명식에서 이 재성이 두 개 있어서 혼잡이 돼가지고 재무 관리를 잘한다 이러면은 돈만 관리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성들이 호감을 갖는 키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이제 외모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그랬습니다. 이분은 여자들이 호감을 갖는 키를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픽 붙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남 씨 얼굴이 썩 잘생긴 얼굴도 알지 않습니까? 극한이 잡고 안경도 저처럼 이렇게 크게 하죠.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스토리를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반이 여자 문제를 써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부러 가지고 그렇게 써놨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이 인물에 떠나가지고 제가 혼잡된 남자들은 여자들이 옆에서 잘 접근을 잘 해요. 거기다가 이제 무조건 이것도 다 접근하는 건 아니고 이분이 기가 약해요. 그지? 기가 약하니까 편하게 보이는 겁니다. 편하게. 아무리 이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도 너무 강하면은 그지? 그러면은 여자들이 경계를 하게 되죠.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생기면은 여자들이 그렇게 호감을 잘 안 갖습니다. 겉으로. 안에는 가질지 몰라도 접근을 잘 안 하죠.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갖고 있는 기도 있고 기가 약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제비 출신 분이 책을 쓴 걸 보니까 자기는 인물도 별로 좋지 않고 키도 별로 안 크고 그랬는데 정말 프로 제비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여자분들이 너무 잘생기고 그러면은 호감은 갖는데 접근을 잘 안 한대요. 경계를 안 돼요. 자기는 경계를 잘 안 한대요. 여자들이. 왜냐? 내가 설마 저 남자한테 넘어가겠냐. 저 정도 되는 남자한테. 근데 자기가 접근해서 한다 그러더라고. 그게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편하게 느껴져요. 기가 약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이 있죠. 이분은 또 여자한테 잘해요. 근데 이 잘한다 그러니까 또 기사만 보고 뭘 여자한테 잘한다. 여자가 힘들어가지고 이혼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잘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자체에서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열정이 강하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분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발상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도대체 인간 도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엄바라서가 나겠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 아무튼 이분은 이제 그런 부분 욕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그다음에 다양한 재능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화투로 망했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근데 이제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분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혹시나 이걸, 보신다거나, 지인들 중에서 보신다면은, 이분은 재능은 많은데 사업가로서의 기질은 없습니다. 그걸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업가의 기질은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게 식상이라는 부분과 재성이라는 부분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사업 수완을 좀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원활한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일 진행을 잘해요. 무리 없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욕심은 많은데 돈에 대한 없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면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내한테 20억, 10억을 벌었다. 그럼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고 갈 수 있는. 이분의 기가 약해요. 비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부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분뿐 아니고 모든 분들에 통해요. 그래서 다 돈을 벌고 싶죠. 저도 돈을 벌고 싶고. 그렇지만은 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분들은 자기 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은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좀 이따가 얘기할 앞으로 운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노후에 잘 될 거니까 그 사업적인 욕심을 안 부려서는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성격에서 이 사람의 장점과 부한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러면 그러냐,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상당히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그건 별로 외부적인 문제 같아요. 그럼 내면적인 거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열정과 목표지향적, 그 다음에 다양한 생각,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끼와 그 다음 역발상하는 특성들이 이분을 이끌어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보면은 이분은 이제 수화,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수화 금이 좋은 사주예요. 수화 금. 수화 금이 좋다 했으면 뭐냐면은 검은색 옷 입어라, 흰색 옷을 입어라, 그 집에 수족관을 들라라, 이런 거는 아주 무의미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수가 왔을 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린 시절에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32세부터는 이제 여기 토지 많은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수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으로 운이 좋은 편인데, 여기에 지금 수운이 40대 50대 왔지만은 크게 말하면은 뜰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분은 운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사주예요. 그러면 좋지만은, 왜냐하면은 워낙 이 화기운이 너무 강해요. 화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가 와도, 어설픈 수가 와도 이 화기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조그마한 불이 났을 때는 불을 끌 수가 있지만은 엄청난 큰 산불에는요, 어설프게 물을 투하하면은 오히려 그 물이 수가 H2O가 분해돼가지고 뭐죠? 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이 더 탄대요. 그래서 어설픈 수가 들어와서는 이게 제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뭐냐면 나쁘진 않겠지만 흘러왔어요. 결국은 이분은 금이 들어와도 워낙 화가 강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뭐냐면은 수보다는 금이 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요거는 이제 명리 좀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요. 이분은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용신이 요 금입니다. 금. 이 부분이 좋아져야지 이 사람은 풀려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자 수가 오면은 태어나는 내가 수의 날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힘이 생겨서 화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생기지만은 용신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이럴 때는 내가 하는 일의 추진력은 좋지만은 결실 부분에서는 용신이 좋아지는 만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풍요를 누리려면 용신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분은 수보다는 금이 나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60을 넘기면서부터 오히려 더 안정감이 생기지 않겠냐. 그 전보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런지는 저 잘 모르겠죠. 이것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토지만 이제 거의 이제 금의 성향이 강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갈수록 더 나았죠.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지지는 좋지만 천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은 속 시끄러운 일이 많이 생기겠죠. 살면서. 그런데 이제 70이 넘어가면은 계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천간에도 나한테 힘이 되고 수가 되고 지지도 금이 돼요. 82세가 되면은 역시 임신이 되죠. 여기도 역시 수와 금이 같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분은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난해 그 전에 왜 화가 오니까 이분은 화가 오면은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 화가 얻는 그러니까 병신년, 정유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쁘게 끝나지 않습니다. 지지운이 좋기 때문에 넘어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온 것보다는 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 계유 때문에 올해가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이 경자 때문에는 이 개수는 금의 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해 들어가는 자수는 여기 금의 색을 받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힘이 되죠. 그럼 이걸 한번 제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가 2020년에 이분한테는 상당히 뭐냐면은 좋은 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인성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게 힘이 생기죠. 주변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지? 도움이 생겨가지고 좋아지는데 요거를 다 잡아주니까 더 낫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걸 이제 상관에 손오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손오공이 그냥 막 뛰면은 대책이 없는데 이게 잡아주니까 재능이 한쪽으로 집중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이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분의 노래에 나같이 불쌍한 가수에게 은퇴를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는 노래가 제가 웃으며 들었는데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실지도 모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영남 씨 노래를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입니다. 노래를. 그래서 은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지 마시고요. 그 욕심 부리지 마시고 노래로 하시면은
저 같은 분들도 즐겁고 또 이렇게 운이 좋으니까 그렇게 험하게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고요. 또 운이 많이 보일 겁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노후까지 지금은 노후 아닙니다. 한참 더 노후까지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웃음을 주시고 좋은 노래를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